미식축구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미식축구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건 알죠. 이제 미식축구를 하면 다칠 가능성이 꽤 있다. 엄청 험악한 스포츠 같더라고요. 미식축구와 관련된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신문 기사를 보면 7월 28일 날 뉴욕의 맨해튼 어떤 건물에서 한때 날렸던 풋볼 선수, 그러니까 미식축구 선수가 맨해튼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었고 만성 외상성 뇌병증 CTE라고 부르는데 이 병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미국 프로 풋볼 본부, NFL의 본부가 여기 이 건물에 있었다고, 그 본부의 건물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했다고 합니다.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자기가 CTE를 앓고 있고 자기의 뇌를 연구해달라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뇌진탕이에요, 뇌진탕. 반복적으로 뇌진탕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풋볼 선수들에서 만성 외상성 뇌병증, 뇌진탕이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화가 나온 적도 있어요. 컨커션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에 보면 은퇴한 미식축구 선수들이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폭력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치매와 유사한 기억력 장애라든지 마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이상한 행동, 그런 것들을 하면서 문제가 돼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결국 CTE라는 병까지 알아내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약간 이게 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영화를 보면 실제로 그 병을 앓고 있던 분들의 뇌에서 병리소견, 그 뇌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진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되게 흔하지 않은 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병이 생길 리가 없죠, 사실은. 반복적으로 계속 부딪혀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CTE라고 불리는 풋볼 선수들한테 일어나는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외상에 대한, 뇌진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구독! 뭐가 뇌진탕인가요? 뇌진탕. 뇌진탕이 아주 흔해요. 뇌진탕이라 그러면 막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쳐서 피가 철철 나고 이런. 그런 생각이 막 들죠. 막 큰일 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뇌진탕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딪혀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를 뇌진탕이라고 하죠. 뇌가 흔들렸다. 그런데 뇌진탕 환자들한테 CT를 찍잖아요. 왜 찍을까요? 뇌가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병이 있을까 확인하려고 찍습니다. 골절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더 큰 문제니까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런 걸 확인하려고 검사를 합니다. 뇌진탕 자체는 뇌진탕만으로는 CT나 MRI에서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뇌진탕보다 더 심각한 문제, 부딪혀서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뇌출혈이라든지 두개골 골절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외상에 의해서.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 뇌진탕은 좀 약한 병, 좀 경미한 병. 환자는 아프다 그러는데 사진이 멀쩡한,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그런 경우를 뇌진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미한 뇌진탕이 계속되면 CTE가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맞아요. 경미하다고 제가 자꾸 약간 이걸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복되면 별게 된다. 그게 이런 영화나 이번 총격 사건에서 드러나는 이런 분들한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뇌진탕이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되면 문제가 됩니다. 뇌 외상, 심한 외상이 있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치매가 있습니다. 결국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외상성 치매, 뇌 외상에 의한 치매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반복적으로 그런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치매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연세가 좀 많은 지긋한 분들한테 잘 생기는데 이 미식축구 선수들은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시기부터 치매와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경미한 뇌진탕이 왔는데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부딪히면 뇌진탕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머리를 부딪혔는데 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주 머리 부딪히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어린애들한테는 그럼 더 쉽게 뇌진탕이. 그렇죠. 조금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애들이 그만큼 조심성이 없으니까 잘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두개골이 엄청 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보호가 좀 덜 될 수가 있죠. 머리 박아도 그냥 머리 박아서 티가 난 거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이걸 다들 엄청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 딱히 정답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뇌진탕이라고 해서 다 찍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럼 안 찍어보고 검사 안 해보고 괜찮다고 또 확답을 줄 수 있느냐? 확답 못 줍니다. 그래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토할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심하다.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면 검사를 고려해 봐야 되겠죠. 뇌진탕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약이 있나요? 뇌진탕으로 인한 치료는 대증 치료입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 머리 아프니까 안 아프는 약, 울렁거리니까 덜 울렁거리게 하는 소화기계 약, 좀 어지러니까 조금 덜 어지럽게 하는 멀미약 비슷한 그런 약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좋아지게끔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흔들렸잖아요. 애초에 안 흔들리게 해야죠. 이미 흔들렸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라 그러면 사실은 다시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뇌진탕이 애기들한테 많아요. 아무래도 애기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한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잔소리를 좀 하죠.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다친 애들이 보통 잘 다쳐요. 결국은 좀 활발한 애들이잖아요. 한번 부딪혔다는 거는 그만한 뭔가 기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집안에서 다쳤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집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저도 몰랐는데 의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작년에 다쳤던 애가 또 오고 몇 개월 다쳤던 애가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애도 한번 CT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모차가 얼마 아닌데 완전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고민하다가 본가에 가 있었는데 본가 근처에서 병원에 갔죠. 밤에 걱정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데리고 CT 찍으러 응급실 갔죠. 가니까 응급실 선생님이 안 찍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뇌 CT 볼 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은 제가 애기 아빠인데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찍어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찍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구독! 미식축구 선수들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 다친 건 그렇다 쳐요. 자꾸 다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야 됩니다.